네, 여러분 5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 그 진동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감쇄들을 전부 그 선형 점성 감쇄로 우리가 다 치환을 해서 또는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환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당 점성 감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quivalent viscous damp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사용하는 그 로직이, 그렇게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로직이 한 주기당 정상 상태 진동을 할 때 한 주기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같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당 점성 감쇄를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한 주기당 에너지 소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대략 네 가지 종류의 감쇄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점성 감쇄는요, 이렇게 한 주기당 이렇게 그 모델링 할 수 있죠. CX 다시 그때 발생하는 감쇄력이니까요. 그러면 X 닷은 그 X 닷 DX는 X 닷 DT 이렇게 돼서 X 다시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한 주기가 되려면 여기서 한 주기는 T가 0에서부터 오메가분의 2파이가 한 주기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얻어지는 요 x 값이 그 정상 상태 진동할 때 얻어지는 x 값이 라지 x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빼기 파이 이렇게 얻어지니까 그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으로 얻어지고 오메가 틸다가 튀어나오고, 자승이니까 오메가 틸다 자승은 튀어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적분해 보면은 이런 값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를 갖다 나눌 건 아니고 이렇게 적분이 된다 하는 거고요. 마찰 감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찰력이 mg에다가 뮤K를 곱한 게 마찰력이죠. 근데 마찰이 일어날 때 한 사이클에 라지 x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마이너스 라지 x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한 주기이기 때문에 토탈 4x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뮤Kmg라는 힘에다가 4x를 움직인 게 한 주기 동안에 소실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구조 감쇄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한 값들을 표시한 값이 여기 파이 베타 kx 자승이 되겠고요. 유체 저항 감쇄는 여기 cx 닷 대신에 알파 x 닷의 자승을 집어넣어서 이 과정을 갖다가 반복하게 되면 이런 값으로 우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졌을 때 이 마찰 감쇄나 구조 감쇄나 유체 저항 감쇄로 얻어진 이 값을 선형 점성 감쇄로 얻어진 이 값과 같다고 놓고 요 C 값을 구하는 과정을 상당 점성 감쇄 상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마찰 감쇄의 경우는 4μk mgx하고 파이 c 오메가 틸다 x 자승하고 같다고 놓고, 즉 얘하고 같다고 놓고 이 c를 구한 그 c 값을 갖다 우리가 상당 점성 감쇄, 그래서 이퀴벌런트의 EQ를 써서 CEQ는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구조 감쇄의 상당 점성 감쇄를 구하려면 파이 베타 KX 자승을 얘하고 같게 놓고 구하면 되겠고, 유체 저항 감쇄의 상당 점성 감쇄를 구하려면 3분의 파이 알파 X 3승 오메가 틸다 자승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고 C를 구하면은 상당 점성 감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감쇄들은
그 감쇄 종류에 따라서 이 주파수와 정상 원 사이클당 소모하는 에너지 소실이 주파수와 그 동적 반응의 크기의 진폭의 특정한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형 점성 감쇄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동적 반응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마찰 감쇄는 주파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적 반응 크기에만 비례해요. 그리고 구조 감쇄는 동적 반응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나 주파수하고 상관없죠. 유체저항 감쇄에 의한 또 이 에너지 소실은 동적 반응의 3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감쇄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감쇄들이 그 정상 상태에 진동하고 있는 주파수와 동적 반응의 어떠한 형태의 함수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그 감쇄의 종류가 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찰 감쇄의 상당 점성 감쇄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지면은 감쇄 B는 2루트 Kn분의 C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얻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 얻어지는 우리가 동적 반응이 이런 함수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앞에서 동적 반응이. 그래서 이 얻어진 이 동적 반응에다가 이 주파수 B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라지 X가 이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바깥에도 라지 X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라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라지 X가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동적 반응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이 라지 X 값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실수여야 되죠. 양수여야 라지 X가 실수가 되죠. 즉,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은 F0가 파이분의 4μK mg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찰 감쇄의 경우에는 그 가진되는 가진력의 크기가 요거보다는 커야 그 마찰 감쇄를 선형 점성 감쇄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선형 점성 감쇄로 바꿔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가진력의 진폭의 크기가 이 값보다 크기만 하면은 우리가 선형 점성 감쇄로 바꿔서 그 진동계의 정상 상태의 어떤 진동을 분석해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질량이 10kg, 강성값이 15,000Nm/m, 마찰 계수, 동마찰 계수가 0.12인 감쇄 진동계가 정상 상태 진동을 할 때 가진력 크기가 90N이고 가진 주파수가 25Hz다. 이때 이 진동계의 상당 점성 감쇄 상수값을 구해라.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니까 구해보면 38.73이고요. 여기서 25Hz가 가진 주파수라고 그랬죠. 그거를 갖다 라디안 퍼세크로 바꿔보면 157.1 라디안 퍼세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분의 오메가 틸다를 구해보면 주파수비가 4.056이 됩니다. 주파수가 4.056이 되고요. 자, 이게 우선 이 조건이 만족해야 상당 점성 감쇄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만족하는지 점검을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이 식이 만족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이 되면은 이제 라지 X 값을 요 공식에다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앞에서 구한 거를 구해보면은 라지 X 값이 이렇게 3.8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제 상당 점성 감쇄 상수를 요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그 상수값이 249.2kg/s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질량 10kg, 강성
15,000 뉴턴 퍼 메타. 그리고 감쇄상수 249.2kg per sec가 되는 그런 선형 점성 선형 일자유도 진동계로 치환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감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구조감쇄의 원사이클당 소실되는 에너지와 상당 점성감쇄가 소실되는 에너지 같다고 놓고 상당 점성감쇄 상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2루트 Kn분의 이것이 감쇄 B가 되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라지 X는 요 안에다가 요 값을 갖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라지 X 값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조감쇄의 경우는 라지 X가 언제 제일 커지느냐? 이게 제일 작아질 때죠. 베타는 컨스탄트 값이니까, 즉 R이 1일 때예요. 그래서 선형 점성감쇄의 경우와 달리 이 구조감쇄의 경우에는 공진시 R이 1일 때 동적 반응이 제일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런 반응이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때 그 크기는 이게 0이 돼 버리면 베타분의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X는 베타 K분의 F0로 얻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조감쇄일 때의 동적 반응의 공진시의 가장 큰 동적 반응이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제 문제, 이 유체 저항에 의한 감쇄가 이런 함수로 정해진다고 그랬는데요. 이때 상당 점성 감쇄 상수를 유도해라.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항상 양수니까 우리가 원래는 오메가분의 2파이 한 주기 동안에 대한 그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항상 제곱이니까 그 한번 진동할 때 플러스 맥시멈으로 갔다가 0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맥시멈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왔다, 이게 완축인데, 그걸 갖다가 플러스 0으로 갈 때까지, 즉 오메가분의 2파이의 4분의 1 주기, 그게 2오메가분의 파이죠. 그거를 적분하고 거기다 4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해서 여기 적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적분해서 얻어보면은 그 값이 3분의 8 알파 오메가 틸다 자승 x 3승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 점성감쇄 이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오메가 C 이퀴벌런트 값을 구하게 되면 3파이분의 8 알파 오메가 틸다 x로 상당 점성감쇄 상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실률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로스 팩터라고 부릅니다. 이 소실률은 그 정상 상태 진동 시 1라디안당 에너지 소실을 최대 탄성 에너지 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선형 점성 감쇄의 경우는 오메가 D가 파이 C 오메가 텔다 X 자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U, 그 탄성 에너지 맥시멈 값은 2분의 1 KX 자승이죠. 2분의 1 KX 자승이니까 2파이를 곱하면 파이 KX 자승이에요. 두 개를 갖다 정리해 보면 K분의 C 오메가 틸다가 돼요. 요거를 감쇄 B에 대한 함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구조 감쇄의 경우는 요게 파이 베타 KX 자승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파이 베타 오메가 KX 자승을 대입해서 요 위에 이타 소실률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이타가 베타로 얻어져요. 즉 구조 감쇄의 경우는 그때 그 재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베타 값이 소실률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감쇄의 경우는 소실률이 요 재료마다 결정되는 요 베타 값으로 결정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구조 감쇄의 경우는 요 값이 요게 상당 점성 감쇄 함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서 요거를 갖다가 x 다트는
요 K 베타 X로 이렇게 그 치환이 되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요 방정식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런 복소강성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요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구조감세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방정식을 구조감세에 대해서 종종 사용하게 되겠고요. 여러분이 그 나중에 재료가 주어질 때마다 재료의 역률과 소실률이 항상 재료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실률이 요 베타 값을 항상 사용되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구조감세일 경우 종종 이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구조감세 내용을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구조감세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은 이건 선형운동 방정식이니까 구조감세 문제를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성값이 4만 뉴턴 퍼 메타인 일자유도 진동계가 정상 상태 진동을 하고 있을 때 구조감세 특성을 갖고 있고 공진시 진폭이 0.02 메타고 히스테리시스 폐곡선의 면적이 30 뉴턴 메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 사이클당 소실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동계에 가해지는 가진력의 크기와 구조감세 상수 베타 값을 구해라. 그럼 구조감세 진동계 공진시 진폭값은 이걸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히스테리시스 폐곡선의 면적이 요거니까 요 값이 이렇게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F0 값은 파이 x분의 여기 파이 x분의 요 값이 되는 거죠. 오메가 d가 WD가 되는 거죠. WD도 여기 30Nm로 주어져 있고 파이 x도 여기에 x 값이 구해져 있기 때문에 공진시 진폭이 0.0이죠. 그걸 구해보면 F0 값이 477.5 뉴턴. 그죠? 따라서 베타 값은 KX분의 F0 구해졌고 KX 아니까 구해보면 0.5969 이렇게 구해진다. 이것이 지금 사용된 재료의 소실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10kg, 강성이 15,000 뉴턴 퍼 메타, 동마찰 계수 μK 값이 0.12인 감세 진동계가 정상 상태 진동을 할 때 가진력 크기가 90N이고 가진 주파수 25kHz일 때 이 진동계의 소실 계수 값을 구해라. 고해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로 구하고요. 가진 주파수는 2파이 f, 이 f가 앞에서 25Hz 구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 b는 오메가분의 오메가 틸다에서 구해지고 이 앞에 문제에서 했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찰 감세의 경우에 이거 상당 그 동적 응답 크기가 요 공식에 의해서 저희 구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앞에서 구한 이 값들을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은 동적 응답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 동적 응답의 크기를 이용해서 소실률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2.613으로 소실계수 값이 결정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감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많은 경우에 다른 종류의 감세들을 선형 점성 감세로 치환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된다. 그런데 구조 감세나 마찰 감세의 경우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전부 다 선형 진동에 대해서 다뤘는데 비선형 모델이 되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형 점성 감세로 바꾸고 그러느냐 하는 걸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선형 진동계를 갖다 선형 진동계와 비교해서 그 특성을 갖다 살펴보면 말이죠. 선형 시스템의 경우에 평형점은 항상 1입니다. 비선형 시스템은 1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선형 진동계는 저하 가진에 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정상 상태 진동이라는 걸 갖는데 비선형 진동계는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질서한 리스폰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형 진동계의 응답 주기는 초기 조건하고 무관한데 비선형 진동계의 응답 주기는 초기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형 진동계는 가진 주파수가 고위 진동수와 일치하면 공진을 하지만 비선형 진동계는 선형 진동계 고위 진동수에 상당하는 주파수로 가진이 되더라도 큰 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엉뚱하게 여겨지는 엉뚱한 가진 주파수에서 큰 동적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형 진동계에서는 항상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지만 비선형 진동계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선형 진동계라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 진동계로 모델링을 하고 분석하는 것을 극구 피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실제 물리계에서 비선형 진동 특성을 가지는 그런 물리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비선형 진동 특성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선형 진동계로 분석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진동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진동은 선형 진동을 배웠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진동이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선형 진동계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선형 진동계죠. 근데 여기 X3승 표현되는 강성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K분의 K1 값이 여기서 0에서부터 출발해서 1000, 이게 뭐 1300 이렇게 나가는데 1450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정상 상태 진동이 응답이 있고요. 근데 갑자기 1360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발산해 버려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1350까지는 괜찮다가 1360이 되면 이렇게 발산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비선형 진동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선형 진동계는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에 반해서 그 감세의 경우는 여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감세를 다뤘는데요. 유체 저항에 의한 감세를 다뤘는데 그 경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알파 값을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알파가 0일 때는 이렇게 진동하다가 알파가 1000이 되니까 이렇게 그 줄어들죠. 진동의 진폭이 더 크게 되면 더 줄어들고 더 크게 되면 더 줄어듭니다. 감세와 관련돼서는 그 감세와 관련된 이 상수값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그런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알파 값을 갖다가 증가하는 이런 감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거를 선형 점성 감세로 바꿔서 풀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강성에는 아예 물리적으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는 비선형 강성이 일어나는 걸 선형 점성 감세로 선형 강성으로 바꿔서 처리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고 그에 반해서 감세의 경우에는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선형 점성 감세로 바꿔서 풀이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감세의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런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단지 왜 바꿔야 되느냐? 이 식을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5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주차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태까지는 정상 상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면은 6주차로부터는 이제 과도 상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